네, 승빈 역사입니다. 105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나라 얘기예요. 그 청나라 전에는 이제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죠. 그 전에는 원나라죠. 그렇죠? 그 전에는 송나라, 송, 원, 명, 청 이렇게 되거든요. 송나라는 북방민족이 있어서 거란의 유나라, 여진의 금나라, 그 다음에 탕쿠투족의 서하, 이러한 북방민족도 함께 공존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송나라는 다음에 이제 송나라는 이제 남송이 있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송나라 때는 이제 여진이 있었고, 아니 거란이 요가 있었고, 이제 그 송을 이제 무너뜨린 게 금나라. 금나라 때 이제 송은 남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금나라와 밑에 있는 남송을 다 멸망시킨 게 몽골 제국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몽골 제국은 이제 원나라가 되고요. 그 몽골 제국은 여러 울루스로 이제 쪼개져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원나라를 무너뜨린 게 명나라고, 명나라는 이제 이자성의 농민 반란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중국을 지배한 게 만주족의 바로 청나라입니다. 만주족은 사실 그 여진족이에요, 여러분. 여진족. 그 금나라를 세웠던.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17세기 이제 그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이제 청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후금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금나라가 있었었죠. 그쵸?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이제 금나라에서 이렇게 디후자를 써가지고 후금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타이지, 요 이제 태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때 이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청을 이제 뭐 깨끗할 청자를 씁니다. 깨끗한 청.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금나라가 여진족은 예전에 그 말갈족입니다. 말갈족이고 그 고구려 발해 때 민족 그 나라의 구성원이었는데 이제 그 주류는 아니었죠. 비주류였죠. 그래서 이제 안재홍 같은 그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금하고 이 청나라, 이건 이제 우리 조선이 중국을 지배한 이게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하지만 이제 이들 여진족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는 청의 경제와 사회가 나오는데 뭐 좋았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았다이고, 그리고 이제 이때 지배층은 마찬가지로 신사입니다. 명나라 때도 신사였었죠. 신사는 이제 관리가 아니어도, 그쵸? 뭐 공부하는 사람도 신사가 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고증학이 발달해요. 명나라 때는 이제 양명학이라고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양명학이 있었고, 이때는 고증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사는 사실 조금 이제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이제 윤리 과목에서 더 이제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그렇고 넘어가서 이때 세금 제도가 한번 바뀌는데 지정은제라는 게 이제 나타납니다. 지정은제. 세금 제도가 지정은제. 당나라 때는 조용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때는 일조 편법. 다 은으로 되는 거죠. 일조 편법. 그래서 인두세와 토지세를 각각 은으로 내는 건데, 이 청나라 때는요, 세상에 인두세와 토지세를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더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정은제라고 합니다. 근데 청나라도 사실 원나라처럼 이민족이 한족을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원나라처럼 금방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일 것 같나요?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네요. 다시 리턴 돌아와서 처음으로 가면 이제 청나라, 처음에는 청나라가 아니라 이제 후금이죠. 후금. 그렇죠? 후는 이제
애프터예요, 애프터. 전에는 이게 금나라가 있었고 12세기 때, 17세기 때는 후금,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세웠고 이 누르하치도 이제 그러니까 여진족의 그 조상이 김씨라고 합니다. 신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아마 신라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마 지배층이 이제 김씨 쪽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뭐 명확하게 뭐 그거 선생님 잘 몰라요. 이게 아마 요사에 나와 있을 겁니다. 요사. 요나라 역사 요사. 그다음에 홍타이지 청. 근데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여진족은 그 주류로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사로 이제 취급 안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이후 역사라는 것은 자꾸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홍타이즈가 이제 청으로 바꾸고 이때는 이제 명나라가 이제 망했죠. 망하고 몽골하고 조선이 쳐들어와요. 조선은 여러분 영화에서 또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죠. 병자호란, 그쵸? 정묘호란. 뭐 그때 이제가 바로 요때입니다. 태종 때 쳐들어온 거고 이후 잠깐만 색깔 바꿔야 되잖아, 그쵸? 색깔 딱 바꿔서 이 홍타이즈 때 우리나라 쳐들어왔다. 병자호란. 그다음에 명이 반란으로 망하자. 요게 이제 이자성의 난이죠. 이자성의 난. 그러면 우리 조선에 왜 쳐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뒤에 원래 이 그러니까 청나라라고 하면 안 되죠. 요게 이제 만주족이잖아요. 만주족이 중국을 쳐들어오기 전에 항상 그 뒤에 있는 뭐 조선 이런 나라를 이제 쳐들어와서 굴복시킵니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렇고 다음에 이제 명이 농민 반란, 요거 이자성인 아니죠? 이자성인 안으로 멸망하자 베이징으로 쳐들어가 중국 대륙을 차지했다. 명이 농민 반란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자성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청나라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명나라의 장수들이 청나라에 투항했어요. 그러니까 농민군에 들어갈 바에 차라리 청나라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무슨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뭐 디테일한 건 좀 디테일한 것이 있긴 한데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청이 중국을 지배하는 새로운 정복 왕조가 되면서 정복 왕조는 이제 중국을 이제 정복한 나라를 정복 왕조라 그래요. 원나라도 대표적인 정복 왕조인데 어쨌든 그 정복 왕조를 이게 연구했던 학자는 원나라를 정복 왕조라고 이제 취급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요나라, 금나라 이런 나라가 정복 왕조이고 그래서 약간 조금 좀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정복 왕조가 되면서 오랑캐라 여겨왔던 이민족이 문명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던 중화민족의 한족을 지배하는 상황이 나타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변화가 생겼다. 네. 역사는 이제 모르죠. 네, 그 항상 상대를 무시하면 큰 코 다치더라고요. 아무튼 시간이 모든 걸 다 이제 알려줍니다. 나중에 이제 진실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의 굉장히 뛰어난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이민족에게 당했으니, 그렇죠? 이건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보다 훨씬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나보다 멋진 뭐 배우자와 살게 된다면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청은 소수의 만주족으로, 그러니까 청은 이제 만주족입니다.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몽골 제의주의를 펼쳤죠. 근데 이제는 이제 해유책과 강압책을 썼었다. 이건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패스해버렸네. 해유책과 강압책. 그러니까 해유책과 강압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당근과 채찍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이 이제 잘 몰려면 말에게 당근 먹을 걸 줘서 이제 그쵸? 말이 이제 자기 말이 잘 듣게 하고 근데 말이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그거 이제 그거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과 벌이 같이 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뭐 청나라는요. 이것도 중요한데 빼먹었네요. 강옹건 있죠. 강옹건. 강희제, 옹정제, 경륜제. 요때가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요. 요 군주들이 되게 뛰어나다고 칭송했어요. 특히 강희제는요. 60년을 다스렸습니다. 60년. 건륜제도요. 60년을 다스렸어요. 옹정제가 한 10몇 년 다스렸고 그래서 이 군주들이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는데 건륜제는 나중에 말년에 좀 정치를 삐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성기를 맞이했고 이때 이제 진짜 잘 나갔습니다. 이들은요 한문도 되게 잘했고요 중국어도 잘했어요. 만주어도 잘했지만 그 한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났고 뭐 세종대왕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책을 놓지 않았어요. 요 세 분들은. 근데 건전생은 말년에 좀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자가 이게 보면 정치를 잘 안 하잖아요. 나라가 제대로 안 굴러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건전생은 그 젊은 남자를 또 총애했어요. 그렇고 뭐 자기 죽은 아들 닮았다나? 아무튼 뭐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닮았다나? 해가지고 그 하신이라는 남자에게 빠져가지고 그 하신이 그 청나라 재정이 한 5배인가 10배인가의 그 사적인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재정이 한 600억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나라 재정의 6배의 재산을 가졌다? 엄청나죠? 근데 이제 그래서 건륜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항제가 그 화신을 죽여요. 어쨌든 뭐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는 이제 좀 쇠퇴를 하죠. 건륜제 때는 활발한 정보 활동을 해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건륜제는 활발한 정보 활동. 그래서 오릴라 중국 영토와 거의 일치한다. 근데 이제 뭐죠? 그 연해주 지역을 그 러시아에게 뺏깁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건륜제 이후에 그 연해주는 여러분 여기 지도 보이시죠? 동그라미 일반 지도. 그러면 요저 있죠, 여기가 연해주예요. 여기를 뺏겨요. 그 아편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게. 그래서 브라디보스토크가 바로 이쯤에 있지 않습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블라디보스토크랑 이렇게 부산 지역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 지금은 이제 뭐 배라든지 비행기 등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각보다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그래서 이 건륜제 때 최대 영토보다 사실 작죠. 작다고 볼 수 있죠. 그렇고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에게 영토를 잃었으니까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경기가. 다음 생각을 희워요. 청을 한족을 어떻게 지배했을까? 원나라는 탄압만 한 거죠, 사실은. 그쵸? 원나라 우월주의에다 그러니까 원나라 중심, 그러니까 몽골 제의주의로 해가지고 3, 4등급으로 약간 천대에 있었죠. 근데 청은 어떻게 했을까요? 청은 첫 번째로 만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성기 왕 있잖아요. 그쵸? 그들 자체가 그 성리학이라든지 이 유교 지식이 되게 빠듯했어요. 그래서 잘 이해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지만 이게 그 강압 정책으로 변발과 호복을 강조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변발은 이렇게 황비용머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는 약간 좀 머리가 없죠? 이렇게 댕기를 묶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 탈 때 머리가 이제 길면 휘날리면 시야를 가리니까 그걸 방지하는 풍습에서 이렇게 땄다고 합니다. 호복은 이제 오랑캐 복장이에요. 호가 오랑캐 복장이고 복은 이제 복식, 옷이죠. 오랑캐 복장 이렇게 했었다. 그렇고 오랑캐 복장이라 하면 이렇게 소매가 되게 이제 짧은 거죠. 이렇게 소매가 이제 단정하고 이렇게 길면 말 탈 때 불리합니다. 무예할 때. 그래서 이게 실용적이죠. 이렇게 소매. 우리 학생들도 뭐 교복 같은 거 보면 단정하잖아요. 그죠? 그렇고 청을 비판하는 서적을 금지했다. 그러니까 글자에 뭐 오랑캐가 들어간다든지 중화 사상이 우월감을 느끼는 글을 썼다. 그러면 죽였습니다. 이것도 강압책이죠.
하지만 한족 지식인들에게 이 사고전서라 해가지고 대규모 편찬 사업에 동원했어요. 요게 책이 몇천 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되게 많아요. 그 이거를 사고전서는 그 경사자집 해가지고 그 경전, 그다음에 역사서, 그다음에 뭐 문학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그 책을 분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지식인도 뭐 수백 수천 명을 등용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사업에 참가하면서 또 청나라에 대해서 좀 이제 충성심을 갖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를 줬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고전서는 그 중국의 어떤 문화의 정수를 다 이제 총집합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거를 뭐 조선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안 주려고 했어요. 그만큼 이게 자부심이 있는 책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과사전. 그다음에 청의 경제와 사회. 이거 뭐 아까 주어 굉장히 잘 됐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청대에는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 활동으로 영토가 넓어졌다. 농업 생산량이 크게 향상되었다. 인구도 계속 증가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농사 지을 토지가 이제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강남에는 숭저우, 수저우 등의 상업도시가 발달했다. 수저우 처음 들어보네. 그렇고 명대의 지배층이었던 신사는 명나라 멸망 후에도 청 왕조에 협조하면서 여전히 사회의 중심 세력을 이루었다. 신사를 아직도 잘 나갔습니다. 신사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대학생도 신사가 될 수 있어요. 지배층이.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지방 공무원 이거 뽑잖아요. 서울시 공무원, 그렇죠? 뭐 시청이라든지 뭐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 다 공무원이죠. 그래서 국가가 뽑고 월급 주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원래 이갑제에서 이제 했던 거예요. 명나라 때 이갑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110호 해가지고 10호는 뭐 이갑이라든지 이장호로 하고 그 다음에 100호는 갑수로 해가지고 이제 10년씩 돌아가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신사가 등장하면서 그 이갑제가 붕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사가 이제 뭐 퇴역한 관료, 또 현직 관료,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 학생들 그들이 이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지방 공무원이 된 거예요. 자기 지역에. 이걸 향촌사회라고 했습니다. 고향 행자 써가지고 향촌사회. 청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들도 신사 입장에서도 어때요? 나라는 멸망했지만 자신들의 대우를 인정해 준 겁니다. 이 청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 나중에 협조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말년에 이제 농민 반란 같은 게 일어나요. 그때 이 신사들이요 청나라 편에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청나라는 이렇게 왕조를 좀 오래 지속됩니다. 한편 청대에는 현실 정치를 면리하고 왜냐하면 현실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 청나라의 만주족과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중화주의라 해가지고 중국 중심의 그런 중한족 중심의 그런 사상을 들였는데 현실 정치에서 그걸 끄집어냈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형입니다. 자기만 죽으면 뭐 괜찮지 모르겠지만 3대, 중국에서는 또 9대까지 다 죽여요. 구족을 다 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그런 거 안 하고 고증학을 하는 거예요. 고증학. 고증학은 뭐냐면 고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의 말이 이 책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게 바로 고증학입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를 멀리하고 경전에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이러한 고증학의 발달이 당시 조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실학입니다. 정약용의 실학 있죠. 실학도 실제 학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특히 건영제 때는 수많은 서적을 모아 사고 전서 또 나왔네요. 사고 전서를 편찬했다. 이것이 그럼 또 밑줄에겠네. 고증학을 더 발달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그 책에는 과학 서적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약용이 이 사고 전서는 아닌데 그 전에 이제 이 사고 전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와 같은 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책을 인용해가지고 만든 어떤 기기가 있어요. 그, 그게 그 수원화성을 만들 때 쓰였던 거중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중기도 중국에 있는 그 과학기술책 그거를 보고 적용론이 이제 실제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고중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 중국인들의 책이 진짜가 아닌 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가리는 거. 그것도 이제 고중학이에요. 그래서 고찰하다 할 때 고랑 증거할 때 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찰하고 증거한다. 그거는 이제 생각고잖아요. 항상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증거에 따라서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이게 실용적인지 이런 게 고증학입니다. 또한 청대에도 서민을 상대로 한 문학과 오락이 발달했다. 원나라 때 뭐가 발달했죠, 여러분? 뭐 노래랑 춤이랑 뭐 연기랑 합친 거를 잡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잡극. 그리고 명나라 때도 이제 더 이어나가서 서민 문화가 발달했는데 책이 무슨 책이 발달했어요? 뭐 삼국지 연이라든지 서유기라든지 그쵸? 뭐 수호전이라든지 그런 책이 발달했죠. 청대에는 이제 홍유몽 같은 소설이 유행해서 홍유몽.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홍유몽. 조설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동그라미 사관에 보면 홍유몽은 남녀간의 사랑과 부귀영화를 그린 이제 소설인데요. 어, 쌤이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10권짜리인가 그래요. 근데 쌤이 다 안 읽어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두 명이 있어요. 이제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이제 사랑하는 내용인데 뭐 당시의 신분 사이라든지 그 사랑이냐 아니면 이제 그 현실적인 어떤 성공이냐 뭐 그런 갈등들 이런 거 그러는데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없네 유튜브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고 경극이 등장했다. 경극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진 경극이 등장했다. 그래서 뭐 아마 그 얼굴에 뭐 얼굴 가면이 막 바뀌고 막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얼굴 가면이 막 바뀝니다. 막 복장이 바뀌어요. 그런 거 이제 경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때 뭐 판소리 이런 거 이제 그쵸? 이런 게 이제 유행했었죠. 조선시 후기 때. 그다음에 청리의 대외관계, 대외교류. 대외교류라는 것은 외국과 이제 교류한 거죠. 대외교류. 청은 잠시 얘도 이제 해금 정책을 펼쳤어요. 왜냐하면 대만에서 청나라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금 정책을 이제 실시했던 거죠. 왜냐하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만에 있는 한족에 지원할까봐 그래서 이제 강희제 때 이거를 이제 토벌했거든요.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무튼 정성공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렇고 이제 나중에는 또 명나라처럼 이제 해외 무역을 허용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18세기 때는 이제 무역을 한 군데로 이제 바꿔요. 17세기 중반 때는 광저우만 이제 개방합니다. 광저우는 여러분 베이징에서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홍콩이 이제 광저우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남해안에 있는 거죠. 광저우는 베이징까지 상당히 거리가 멀죠. 여기는 이제 외국 상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베이징 수도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외국 상인과 접촉을 못하도록 저기 굉장히 먼 곳, 광저우에만 이제 무역을 개방한 겁니다. 그렇고 이때 청나라 정부로부터 이제 공행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이제 독점 상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허락을 맡은 사람이 이 공행만 뭐한다? 외국 상인과 무역할 수 있다. 외국 상인이니까 이 공행하고만 하고요. 광저우에서만 하니까 이 외국 상인들이 이제 불만을 가져요. 왜냐하면 중국 여기저기 이제 자유무역을 하고 싶은데 이 중국이 지금 이거를 이제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불만이 많아요. 당시에 이제 영국 같은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뭐 맨체스터 이런 데서
그 공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산업혁명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그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가 만듭니다. 그 당시에 그 석탄 같은 걸로 이제 그 동력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예전에는 사람이라든지 소 이런 걸로 이제 동력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 산업혁명으로 이제 그런 기계식 공장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러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국은 이미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두 번째로 많은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인도에 대해서도 판매했었고 이제 중국에 파면 엄청난 부가 이제 영국으로 이제 올 줄 알았었는데 청나라가 이제 그거 이제 막은 거죠. 왜냐면 어디에만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 광저우에만 한다고요. 광저우에만.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청나라도 돈이 많아져요. 그래서 명대 이후 은이 중국에 많이 들어왔다. 청대에도 은이 화폐로 널리 사용됐다. 그 얘기는 명청대 돈이 많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 청나라는요. 그리고 이 인두세를요 없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이제 없앤 겁니다. 대신 토지세를 확실하게 걷습니다. 그걸 지정은제라 그래요. 지정은제. 지는 이제 토지 지자고 정은 이제 여러분 그 그냥 장정, 그러니까 사람의 장정이랄까, 그러니까 성인 남자를 이제 정이라 그럽니다. 그걸 합쳤다 해가지고 지정은제라 그래요. 은으로 내는 제도. 지정의 은으로 내는 제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명대에도 선교사가 왔는데 이때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아담살입니다. 아담살은 사실 명나라 때 왔는데 이 사람이 대포 같은 거 만들었어요. 그 홍위포인가? 그다음에 뭐 천문학도 전하고 독일계 이제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회 소속입니다. 그렇고 그 명나라 때는 누가 왔었었죠? 이제 마테오 리치가 왔었죠. 마테오 리치. 그다음에 문화. 유럽에서 중국 문화 열풍이 분다. 그러니까 이곳 그 뭐지? 그 지금 우리 한류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문화가 열풍. 그때 이제 중국 문화 열풍이 이제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청대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 왕래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사상과 문물이 유럽에 전해졌다. 중국의 과거 시험과 유학이 소개됐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와 이거 되게 좋다 해가지고 프랑스 같은 데서는요 실제로 이제 시험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제도가 수나라 타임이 만들었잖아요. 7세기 때, 6세기, 7세기 때 만들어졌잖아요. 얘들은 1000년 후에. 근데 대학은 이미 대학이라는 것은 거기 중세 유럽에서 12세기 때 서양이 먼저 만들어졌긴 했는데 우리도 그 동양에서는 그와 유사한 게 있었었죠. 물론 국가가 운영해서 그렇지, 그쵸? 뭐 태학이라든지 국자감이라든지, 그쵸? 태학은 이제 중국 한나라 때 만들어진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일부 유럽 지식인들은 중국의 유학을 이상적인 정치 사상으로 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유교 쉽게 하면 유교 바예요. 그래서 이진법 아시죠? 이진법. 이진법이 그 0하고 1이잖아요. 그 0하고 1이 나중에 이제 컴퓨터의 어떤 언어가 되죠. 언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이 유학책에서 얻었어요. 유학책에 보면 이 세상의 만물은 태극에서 나왔고요. 태극은 음과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태극기가 그 태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빨간 거 있죠. 그 파란 거 있잖아요. 그게 양과 음의 상징이에요. 양이 약간 따뜻한 거, 음은 이제 뭐 차가운 거 이런 거잖아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에 착각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양과 음이 있다. 그것을 숫자로 표현한 게 0이랑 1입니다. 그게 이진법이에요. 거기서 이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약간 창의적이죠? 그렇죠? 원래 없던 게 아니라 있던 것을 다른 시각으로 좀 본 거잖아요. 이 유럽의 지식인들이. 다음에 중국에서 수입한 도자기나 가구 등은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다. 그러니까 이거 판매하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렇죠? 중간에 상인들이. 유럽의 공장에서는 중국의 청아백자. 이 도자기는요. 흙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흙. 그러니까 그 원료가
나지 않으면 그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고령토 이런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자기를 잘 만드는데 이제 그 기술이 없었어요. 얘네들이. 기술이 없었어. 그래서 이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이제 나중에 만들어져서 이제 뭐 본차이나 뭐 그런 거 이제 만든다고 해요. 근데 그런 기술이 아직은 이제 그 중국보다 이제 늦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중국의 중국산 비단도 그렇고 도자기, 그다음에 중국산 차. 그래서 요거 살려면 중국에다 돈으로 뭘 줘야 된다고요? 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은이 많아요. 이런 거 사느냐고. 음. 그래서 그 영국은 홍차 마시잖아요. 홍차. 그죠? 근데 미국은 영국 따라하기 싫다 해가지고 이제 마시는 게 그죠? 커피죠. 커피. 여기까지네요. 네, 그러면 네, 수고했습니다. 끝.